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약식이기는 하지만 오행의 정해진 성분, 그러니까 각기 이 목화토금수 오행에는 그 성질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을목 일간과 병정화 일간과 그리고 각기 다 틀리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간목에 식히는 병화이지만 을목에 식히는 정화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두 다 틀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병화에 식히는 무토이지만 이런 식으로 틀리는데, 그러면은 이 병화 일간의 식상은 토기이고 재성은 금기이다. 그러나 간목 일간의 식상은 화기이고 관살은 금기이다. 이런 식으로 각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목화 토금수 오행의 성질과 함께 육신의 성격, 이 부분을 참조를 같이 비교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약식으로 본다면 이 인성은 식욕을 나타내고 공부를 상징한다. 정의는 생존을 위한 밥과 같은 음식으로 국문학에 해당하는 성분이 정인에 해당이 되고, 명식에 인수가 양호하면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다. 편의는 맛이 좋아 재미로 먹는 음식으로 편법에 해당하며 외국어에 해당하고, 외식을 주로 하는 편에 해당하며 기본적인 것들 외에 특이한 것들을 선호하고 호기심이 많은 편으로 대체로 특이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목기의 인수는 이 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수기의 특성과 함께 대입해서 생각을 해야만 그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비겁은 기대 심리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공짜, 불로소득, 일억, 천금을 말한다. 비겁은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것에 해당하므로 내가 안 해도 누가 해주겠지 하는 의타심이 발생한다. 이때 왕성한 관살에 제어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므로 부지런하지만, 그렇지 않고 비겁이 과다하다면 의타심이 많고 게으른 사람이 되기 쉬우며 대체로 잠이 많은 사람이 많다. 식상은 남녀 생식계에 해당하는 배출구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식상은 여기에서 목화 토금수에 각기 틀리다. 즉 가령 목계의 식상은 화기요, 화계의 식상은 토기요, 토기의 식상은 금기요, 금기의 식상은 임계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식상의 성분을 정확하게 알고서 해야 된다. 그 식상의 성분이 임계수, 이것과 식상의 성분이 병정화와 각기 모두 다 틀리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무기토의 식상은 경신금이 되는데, 경신금은 이 경금은 과살이요 신금은 현침살이다. 또한 가불목의 식상은 병정화다. 그런데 병정화는 평두살이다. 또는 병정화의 식상은 무기토 토기이다. 토기는 양육과 생성, 모든 만물의 뿌리 작용을 한다. 이런 식의 모두 다 그 성질이 틀리게 된다. 경신금의 식상은 임계수인데 이미 임계수는 유통도화이다. 그리고 수기는 호색 기운이 이미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각각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같이 대입을 하셔야 된다. 남녀 생식계에 해당하는 배출구이다.
여성에는 가슴에도 해당하는 식상은 감정이 발달하는 장소로 묘한 기분을 만든다. 시원함, 스트레스 해소, 공격성, 호기심, 욕심, 손발의 기술, 꾀돌이, 애술성, 기술성, 언변 등을 나타내는 장소이다. 식신은 유력하고 기신이면 정신적 순수한 사랑을 갈망하게 되며, 상관은 육체적 사랑에 해당하여 먼저 육체의 합정부터 갖고 본다. 상관은 어음에 해당해서 가능성에 투자하는 성분이고, 식신은 현금이 되어 확실한 곳에 투자하는 성분이다. 그런데 이 식상에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 가불목의 식상은 이 생식기 작용이 뜨겁겠죠. 이 병정화 화학이니까. 그런데 경신금의 식상은 임계수다. 임계수는 차갑겠죠. 또한 이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식상은 나의 인생 무대요, 나의 표현력이요, 의복이요, 옷이요, 언어다. 그리고 생식기이다. 이 부분이 화기의 확장 성분과 수기의 수렴 결집하는 성분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식상이라고 해도 모두 다 틀릴 수밖에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식상이 어떻다, 이렇게 통변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명리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명리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인수성분이 어떻고 식상성분이 어떻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여기에서 식상성분이 이렇고 인수성분이 이렇고 여기까지 오행의 성질까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깜깜한 밤중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파야만이 정확한 답이 나온다 그래요. 재성은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 재물이다. 사주에 지성이 많으면 재물 욕심이 강하고 할 일이 많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할 일이 많아서 잡시도 쉴 틈이 없이 일하고 잠이 적은 것이 특징으로 근면하고 부지런하다. 왜 그러냐면 이 재물을 아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이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성은 먹고 살아야 할 재물인데 이 재물이 많다면 많은 것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 욕심이 많다. 그러나 이 재물이 없는 무재성이라고 해서 이 재물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또 그러나 재성이 없으면 재물 욕심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없으면 마음으로 바라기 때문에 약하기는 하지만 바라는 것은 있게 되는데, 재성이 유력하고 맑으면 벌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며 한적한 곳에 별장을 짓고 살고자 하며 아늑한 삶을 꿈꾼다. 관살은 명예욕심, 법질서, 경찰, 무관성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관살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성분이며 봉사정신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살, 과다, 신약사주는 대체로 잠이 없으며 힘들어 일하고 일한 공은 모두 뺏기는 경우가 많다. 즉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 대가를 착취하는 자가 있듯이, 명절 같은 경우에 쉴 줄 모르고 힘들여 일하는 며느리가 있지만 시부모에게 용돈 줘가며 애쁨 받는 며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관살 과다하면은 돈 주고 몸 주고 운다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어버릴 수 있다. 하여간 요즘 시대에 여명은 재생관하는 유기환 재간이 길하고, 이것은 현모양처이다. 이 재생관을 해서 유기환 재간이 길하고, 요즘 시대 남명은 식상생재에 유기한 글자가 있는 사주가 먹고 살기 편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어디 가서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목화 토금수 오행에 따라서 이 부분 성분이 완전히 다르다.
즉 다시 얘기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이 가불목의 금기의 관살과 이 병종화의 수기의 관살과 무기토의 가불목의 관살과 전부 다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아셔야 할 것은 화기가 금기를 극하는 것과 목기가 토기를 극하는 것과 토기가 수기를 극하는 것, 이 상태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갑을목의 경신금 관살, 병정화 일간에서 수기의 관살, 이 부분이 관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관살이 되겠죠. 이것을 알고서 통변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이처럼 오행의 성질이 있게 되는데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친 편고함이 따라서 삶의 굴곡이 심하게 나타난다. 인수가 용신인데 용신을 재성운이 와서 인수를 부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신이 없는 그러한 격이라면 이것은 신병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삶이 된다. 특히 재성운이 왔지만 사주에 있는 관살이 비겁을 극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재성과 예를 들어서 경술이나 경진 이런 식으로 한 주로 와서 이 제다 신약 사주에 재관운이 한꺼번에 왔는데 이때는 인수가 용신이다. 아니면은 이 화기가 용신이 될 수도 있지만 화기는 토기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인 상생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관인 상생을 이 토기가 억제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해진다. 그런데다가 이 비겁이 재성을 억제를 하는데 이 금기 관살이 비겁을 억제를 해버린다면 이것은 구제의신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심각해지는 신병 신액이 나타난다 그래요. 관살이 혼잡한 사주로 신약할 때 제사라는 사주에서 식상이 파극되는 우운일 때, 그러니까 상관 제사라는 그러한 사주일 때 이 인수가 와서 상관을 제압해 버리면은 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관이 굉장히 왕성한데 여기에서 병화나 정화 한 글자가 이 관성을 억제하는 이러한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정묘가 왔다. 그러면은 이 정화가 금기를 억제한다고 치고 이 묘목이 있어서 묘유충을 하게 되면은 왕성한 오행에 쇠약한 오행이 억제한다고 덤벼드는 것과 같다. 이때는 왕신대노 현상이 발생하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 왕신대노 현상은 굉장히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쇠신왕충이 발생되어 분노한 관살이 미쳐 날뛰기 때문에 신병 신액하고 잘못하면 크게 다친다 그래요. 해왕한 글자는 충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고 그 성질을 순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신학사주로 일지비겁이고 재성이 허약한 명식에서 겁재양인 세운이 오게 되면 군겁쟁제가 이루어지면 흉사한다. 이때 이 아까 얘기한 이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하면 관살이 퇴왕했을 때는 이 식상은 관살을 제어하지를 못한다. 이때는 일반적인 관살에서는 식상을 용신을 잡을 수 있으나 퇴왕하기 때문에 퇴왕한 글자는 설기로 순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인수가 용신이 된다. 그런데 운에서 허약한 식상이 와서 관을 제어한다고 나서기 때문에 이 왕신이 대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신앙사주로 일지비급이고 재석이 허약한 명식에서 겁재 양인 세운이 오게 되면
군겁쟁제가 이루어지면 흉사한다. 이때 본신도 위험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처아버지, 형제 등도 위험하고 폐절을 당하기 쉬운데 평소에 베품의 삶을 살았다며 육신적인 흉의와 재물 손재는 있어도 본인은 무사할 수 있다. 재성이 과다하고 혼잡 관살로 인하여 신약한 경우 이미 형충이 되어 있는 겁제 양인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겁제 양인이 충이 되었다 해도 이 신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는 없는데, 양인은 제일 무서운 것이 양인은 합충을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운에서 제거한 운으로 양인을 충하면 잘못하면 흉사할 수 있다. 다시 얘기를 해서 이 갑목에 묘목 양인이 충이 되었다 해도 유금에 있겠죠. 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충이 되어서도 신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양인을 쓴다. 그런데 운에서 같이 신대운이 들어와서 이 양인을 충파시켜버리면 이때 사망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 유금을 이 갑목일간이었기 때문에 기유로 와서 이 기토는 갑목을 합거시키고 이 유금은 묘목을 충파시켜버리면 양인은 합충을 당하면 그때 자칫 사망하기 쉽다. 그래서 한꺼번에 합과 충이 오는 운은 대흉하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된다. 이 양인은 형충, 합은 재앙이 발생하고 양인은 합충을 극히 싫어하기 때문이다. 제자 신약사주에 칠살이 있는데 칠살운을 만나면 칠살은 악살로 변하기 때문에 구제신이 쇠양무례하다면 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신일주에 2개의 임수가 투출하고 신약하다면 단명수가 되는데, 이때는 이 임수를 제어하는 무토가 있다면 생명수가 길어지고 이 임수를 수월생화하는 간목이 있다면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 병신일주에 임수가 있는 사주에서 신해를 만나면 죽어버린다. 병화가 아야소리 못하고 하루아침에 돌아가셔버린다 그래요. 그만큼 무섭다. 합과 충은 무섭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병신일주에 임수가 투출이 되었는데 신해가 와서 이 병신합이 되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에 철신이 동하게 된다. 철신은 생명의 끈이 떨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혼이 날아가 버린다 그래요. 모든 일주가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 그래요. 기의 일주가 임수와 을목이 있는 경우 관살이 많은 신약인데 이 을목운을 만나면 자칫하면 흉사한다. 이때 금기가 있어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화기가 있어서 목설 생토를 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이도저도 없으면 단명하게 된다. 여명이 지나치게 태하게도 질병이 많고 신병신에 가게 되는데 명식에 특히 일시 진술충이 위험하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묘고가 다 모이면 신병신에 가며 일지효신에 다봉하고 식신을 만나면 불길하고 신병신에 가게 된다. 상관경관 명식은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남편이 흉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병신에 가며 도식이 중첩하면 단명팔자이고, 이때 고신살과 과숙살이 있으며 신병신에 가고 의지할 곳이 없다. 가령 내 일지가 오하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오미 방국에 이 사의 전글자는 진토죠. 그래서 진토가 사주에 있거나
사, 오, 미, 그 다음 후 글자는 신이다. 그래서 진과 신이 사주에서 한 글자가 있어서 고신, 과숙이 되고 이것이 어떠한 육신인가 이것을 또한 봐야 되겠죠. 이것이 잘못되면은 신병 신에 가고 의지할 곳이 없다. 바로 이 얘기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께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